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CSS를 본격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CSS 저번에 맛도 봤고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스타일 시트로 우리 이제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들을 할 거예요. 이제 HTML 요소들에 대해서 엘리먼트들을 잘 배웠는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잘 구조를 잡고 컬러도 잡고 해서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지 실질적인 퍼블리싱에 더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스타일 시트 CSS3 배울 거고요. CSS를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자,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고요. 이 내용을 줄여서 CSS라고 표현합니다. 자, 웹페이지에서 HTML 태그를 기준으로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요. HTML은 스트럭처를 의미하고 보시면 해골이 있어요. 뼈다구가 있고요. 그리고 CSS 스타일 이 뼈다구에 옷을 입히고 머리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TML이랑 CSS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CSS 기본 구조. CSS 기본 구조는요, 선택자, 그리고 CSS 명령, 그리고 명령 마침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보시면 CSS를 적용한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어떤 애를 꾸며줄 것인지 선택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자가 되고요. 우리 p 태그를 꾸밀 건데 속성은 값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성 컬러라는 속성에 컬러로 이제 값을 정의해 주고요. 값은 블루 해서 세미콜론으로 꼭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 한 블럭이 CSS 명령이고요. 이 CSS 명령들을 조합을 해서 이 선택자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시작 태그랑 끝 태그를 별도로 입력하는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시 잘못 들어간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자, 삽입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인라인 스타일에서 HTML 문서에서 간단하게 CSS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그 전부터 맛보기를 할 때 썼던 부분인데요. HTML3 하고서 이 안에다가 스타일 하고서 값을 입력해 줬어요. H3에다가 스타일, 바로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그 안에 값들을 입력해 주는 게 인라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라인 안에다가 넣는다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는 경우에는 되게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 H3마다 다 작업을 해야 될 때는 태그마다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되면 그 태그들마다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자, 예시로 보여드리면 자, 우리 지난번에 썼던 레이아웃 테스트에다가 CSS 테스트 해볼게요. 자, 스타일 태그 땡땡 하고서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넣어줬는데 이 친구가 전체 다 영역을 해주려면 다 각각에 하나씩 붙여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물을 보면 DIV가 다 빨개졌어요. 4개에다 다 적용을 해줬고요. 만약에 10개면 10개마다 다 입력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빨간색에서 고객이 주황색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여기 라인마다 다 오렌지로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작업을 할 때 빨리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다이렉트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서 장단점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인라인 스타일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내부 스타일 시트는 CSS 코드를 스타일 태그 내에다가 삽입하는 방식이고요. 해당 HTML에서만 단일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적당합니다. 다른 페이지에서 사용이 안 되고요. 이 페이지 안에서 읽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HTML에만 한해서 작동이 되고,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서 사용을 하려면 얘를 가져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줘야 되겠죠. 자, 스타일 태그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여기 인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 다 빼보고, 다시 원점으로 갈게요. 자, 인라인 태그 빼보고, 자, 스타일은 헤드 안에 들어갑니다. 스타일 태그 열고 닫고 이 안에다가 CSS를 입력합니다. 우리 아까 CSS 어떻게 하는지 배웠죠? 선택자 그리고 대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선택자 누구를 바꿀 거냐? 우리 div에 대해서 바꿀게요. div 대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 페이지에서 백그라운드 레드, div에 해당하는 선택된 모든 애들이 레드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장점은 뭐냐면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에 바꿔줄 수 있어요. 레드 말고 오렌지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오렌지 선택해서 한 번에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하나만 수정해서 전체 영역에 있는 선택자들을 바꿔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 페이지에서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메인 페이지, 인포 페이지,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존재할 때 한 페이지에서만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 갖다 붙여 넣어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외부 스타일 시트인데요. CSS를 별도로 관리하는 파일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HTML이랑 CSS를 별도로 분리해서 HTML에서 CSS를 참조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요. 지금 보시면 HTML이랑 그리고 CSS 폴더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파일로 CSS를 관리하고요. 이 안에서 이 값을 가지고 있고 이 CSS의 링크를 여기다가 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얘를 스타일처럼 가져다 쓴다 라는 거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이미지 폴더 그때 별도로 만들었었잖아요. 이미지 폴더보다는 보통 폴더를 컨텐츠라고 넣어놔요. 컨텐츠 넣어놓고 이 안에 사실상 폴더가 이미지 폴더가 이렇게 컨텐츠 안으로 들어가고요. 왜냐면 이미지도 컨텐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안에 폴더에 자바스크립트면 JS 폴더가 들어가고 CSS면 CSS 폴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CSS 안에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style.css. 그래서 CSS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는 우리가 다른 거 쓸 필요 없이 CSS 그 코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스팬은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요, 우리 페이지에 적용 안 되죠. 왜? 우리 CSS 만든 걸 아직 참조를 안 했으니까요. 외부 링크를 한번 가져올게요. 여기 안에 CSS 말고 이 친구를 가져올 페이지에서 어디 쓸까요? 우리 레이아웃 테스트에서 가져왔죠. 자, 우리
헤드 쪽 배울 때 태그들, 리스트들 중에 링크 태그가 있었어요. 링크를 갖고 올 건데 얘는 뭐냐면 스타일 시트고 타입은 텍스트 CSS고 제일 중요한 거 링크 어디서 갖고 올 거냐라는 건데 컨텐츠 폴더 안에 CSS 폴더 안에 style.css를 가지고 올 거야 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링크 태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스타일 시트를 우리가 별도로 빼놓은 거를 참조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외부 스타일 시트로 여기 가져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스팸 태그들이 모두 다 핑크가 먹여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다른 페이지에서 이 스타일을 동일하게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태그 하나만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전체적으로 다 공통된 스타일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우리가 CSS를 만들 필요가 없고 한 CSS에서 전체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하나라면 스타일 태그를 써도 되지만 여러 페이지들을 관리한다면 스타일을 파일을 별도로 빼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CSS 선택자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애들을 어떻게 고정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배워볼 건데요. 자, 기본 선택자가 있습니다. 특정한 HTML 태그를 선택할 때 사용하고요. 기본 선택자고요. 특정한 HTML 태그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전체 선택자, 별 해서 다, 죄다. 여기 안에 있는 엘리먼트 모두 다를 의미하고요. 별을 쓸 때는 HTML 전체 공통으로 우리 적용할 때 씁니다. 일단은 우리 링크 태그는 전체 프로젝트 할 때 쓰는 거니까 지울 거고요. 실제 스타일 태그로 계속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별 테스트 전체 선택자라 그랬죠? 이 HTML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은 예를 들어서 폰트 사이즈를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뭘로 바꿀까? 8픽셀? 8픽셀로 바꿔볼게요. 아주 조그맣게. 자, 보이시나요? 아까보다 훨씬 더 작아졌죠? 더 작게 해볼게요. 전체 4픽셀. 자, 매우 작아졌죠? 텍스트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전체 선택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폰트 사이즈를 확실히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폰트를 적용해 줄 것인가, 이 한 페이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스타일들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 폰트를 정해 주고 폰트 사이즈를 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애들은 이제 별도로 선택해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자 별로 해서 표현하는 거 우리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건 태그 선택자. 어떤 특정 태그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우리 아까 div라고 여기 표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오렌지 넣어줬었는데요. 이 태그 이름, 우리 계속해서 HTML 태그 배웠었죠. 인풋 태그도 마찬가지고, 뭐 테이블 태그도 마찬가지고, 이런 앞에 있는 태그들을 지정해주면 그 태그들만 속성이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그 태그들만 해당 속성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 보셨을 때 태그가 얘만 안 바뀐 이유는 여기 인라인 태그로 스타일이 적용된 건 얘가 더 우선시 돼서 적용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가 있는데요. 우리 ID 값은 인풋 태그 배울 때 어느 정도 많이 들었어요. ID는 이 HTML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 얘만 있는 얘 ID 속성인데요. 그래서 하나만 적용이 돼야 되고요. 중복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ID에 값을 넣어준 아이를 선택할 때 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우리 속성이 있는데요. 그 속성이 클래스가 되어 있는 값을 이용해서 선택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div에 대해서 우리 다 작업을 할 건데 div의 전체 말고 두 번째에 있는 이 div에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div의 id 값을 얘는 div red라는 이름을 줄게요. 자, 이 id에 대한 값은 샵으로 인식을 하고요. 우리 jQuery나 이런 것들 배울 때도 똑같아요. id 값은 샵, 그리고 클래스 값은 점. 그래서 이걸 규칙으로 인지하시면 되고요. 이 div red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이렇게 주시면 보시면 두 번째 값만 우리가 id 값을 준 친구만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는 뭐냐면 클래스 속성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클래스는 중복으로 주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div black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준다면 이 친구, 세 번째 친구, 첫 번째랑 세 번째 친구한테 이 div black이라는 클래스 값을 주고요. 만약에 중복으로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될 때는 클래스를 주면 돼요. 클래스는 뭐다? 점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점 해서 background black 넣어주고요. 보시면 까맣게 나오는 거 확인되셨죠? 텍스트가 안 보여요 라고 하면 컬러 화이트 주시면 텍스트는 하얗고 백그라운드는 까만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복적으로 줄 때는 점 클래스에 넣어주고 점 찍어주시고, 그리고 얘한테만 할 거예요 라는 경우에는 샵 하고서 name id 값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기본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요. 전체 선택자 적용한 코드 결과 있고요. 따라 치실 분들은 중지해놓고 따라 쳐보시면 됩니다. 자, 태그 선택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까 div랑 스팬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봤죠. 여기 예제에서는 h3 그리고 p 태그 관련해서 적용해봤으니까 따라 쳐보실 분들은 중지하고서 코드 따라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오른쪽에 H3는 빨갛고 p 태그는 파란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ID 선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좀 더 복잡하게 코드를 짰어요. 왜냐면 우리 레이아웃 구성하는 거 기본으로 해서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div 안에 id 값 헤더, 그리고 div 안에 wrap, 그래서 얘를 감싸고 있는 친구, 그리고 aside 컨텐츠 해가지고 우리 CSS 적용해봤고요.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id 값을 줘서 작용을 한다. 지금 여기에는 CSS 속성을 좀 복잡하게 넣었는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 이따가 나중에 실제 코드 들어갈 때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따라 쳐보실 분들은 중지해서 따라 쳐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네, 클래스 선택자 마찬가지로 우리 중복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클래스 줘서 옵션들 넣어줬다라는 거고요. 자, 다중 선택을 할 때 팁입니다. 여러 개의 선택자 사용할 때는 쉼표를 통해서 이용하면 되는데요. body 하고서 이 속성 넣어주고 p 하고서 속성 넣어주고 이러면 줄이 여러 번 길어지잖아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쉼표를 사용해서 다중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처리가 가능하다. 훨씬 더 코드가 간결해지겠죠. 속성 선택자입니다. 우리 기본 말고 속성을 가지고서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선택자에서 어떤 선택자에서 해당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인풋 태그 우리 이름 받았을 때 그리고 비밀번호 받았을 때인데요. 우리 예제 폼 테스트 할 때 그 예제 가지고서 한번 스타일 먹여봐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코딩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put이라는 선택자 안에 속성값이 타입이 있는 경우 그리고 속성값의 타입이 패스워드인 경우 해서 이 선택자를 한정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비밀번호인 경우에만 컬러가 레드로 보여지는 거 그리고 텍스트가 좀 더 커지는 거 결과값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후손 선택자, 자식 선택자인데요. 이 부분은 그 영역 안에 하위 레벨에 있는 요소들을 선택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네, 후손인지 자손인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자손인 경우에는 이 부모의 바로 밑에 있는 자식들이 자손이고요.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의 자식들까지 모두를 포함한 게 후손입니다. 쉬우시죠? 자, 후손인 경우에는 그냥 띄어쓰기로 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자손인 경우에는 꺽쇠로 해서 여기 밑에 있는 자식들은 모두 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꺽쇠를 선택해서 적용을 한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li에 대한 태그들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네, 후손 선택자의 경우는 이 전체 안에 있는 그 영역을 지정한 내용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후손 선택자랑 자손 선택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하게 태그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 작업했던 거에다가 저는 바로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 작업 배우는 거 구분하고 싶으면은 HTML 파일 다시 한번 생성해서 작업하시면 되세요. 자, div 안에 id 컨텐츠 그리고 여기 안에 h1 넣을 거고요. h1 컨텐츠 h1 넣어주시고 자, 이 안에 또 h1이랑 div 넣어줄 거예요. div 안에다가 id 값도 넣어줄 거고요. 이름 뭐로 지을까요? 컨텐츠 랩에서 감싸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랩 넣어주고 h1 해서 자손 테스트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안에는 div 또 한번 넣어 주시고 이 안에 h1 한번 넣어 볼게요. 후손인가요? 라고 텍스트 넣어 보고요. 자, 컨텐츠 안에 있는 h1에 대한 자손은 누구일까요? 자, h1이랑 div 이 친구들만 자손입니다. 그리고 후손은 컨텐츠 안에 있는 컨텐츠 h1 그리고 자손 테스트 후손인가요? 이 전체가 후손이고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컨텐츠를 가지고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컨텐츠 안에 있는 샵 컨텐츠 컨텐츠 안에 있는 h1 전체를 컬러를 블루로 줄게요. 보시면 자, 컨텐츠 h1 자손 테스트 후손인가요? 전체가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컨텐츠 안에 있는 h1이 전체 다 후손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안에 자손이라면 여기 안에 있는 h1만 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컨텐츠 안에 있는 컨텐츠 h1만 파란색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자손이랑 후손 선택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만, 그 영역 바로 앞에 있는 자손만 선택해야 되는데 전체가 막 컬러가 바뀌고 전체가 뭐 텍스트
사이즈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손, 후손 명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 될 거예요. 자, 자손 선택자, 후손 선택자는 우리 계속해서 경험해보면서 늘 거고요.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별도로 좀 쪽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열심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팁! 테이블 자손 태그 사용인데요. 브라우저가 tbody를 자동으로 추가하기 때문에요. t테이블, trtd를 해서 자손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중간에 tbody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코드는 브라우저에서 인식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테이블에서는 자손 태그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반응이랑 상태에 대한 선택자인데요. 이거는 그래도 꽤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액티브 그리고 후버 이런 식으로 넣는데요. 이거는 컬러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요. 액티브 같은 경우에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고 나서 얘가 활성화된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후보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를 가져다 올렸을 때 마우스 후버라는 이벤트라고 우리 이야기하고요. 얘는 한번 우리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단에 바디 태그 안에다가 nav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ul 그리고 li 이렇게 해서 메뉴 구조는 대부분 그 마우스 후보를 올렸을 때 우리 많이 보는 것들이 있어요. 볼게요. 메뉴 우리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홈페이지 사이트 소개 자기소개서 이걸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파일 li 그리고 뭐 컨택 us 이런 식으로 넣는다면 자, 이 li의 후보랑 액티브를 한번 줘볼게요. 우리 지금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죠. 자, nav 태그 안에 있는 li 애들한테 뭘 줄 거냐면 기본으로 액티브 됐을 때 액티브가 됐을 때 컬러를 레드로 줘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클릭했을 때 얘가 활성화됐을 때 빨간색으로 지금 표현되죠?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했을 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제일 중요한 우리 액션은 뭐가 있냐면 li 후보 마우스를 가져다가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뭘로 줄까요? 오렌지로 줄게요. 자, 가져다 놓으면 보이시나요? 마우스를 갖다가 올리면 오렌지로 보이고요. 클릭했을 때 빨간색, 클릭했을 때 빨간색. 이 액션들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져다 대고 있는 애가 영역이 어딘지 보여줄 때 후보 많이 쓰고요. 지금 우리가 촌스럽게 레드, 오렌지, 블루 막 이걸 가져다 넣어서 되게 촌스러운데 실제 디자인된 컬러로 가져다 넣으면 되게 고급지고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자, 그리고 반응 선택자 우리 배웠고 상태 선택자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건데요. 여기 체크드 하면은 인풋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여기 보시면 체크드 체크박스에서 확인이 되겠죠.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속성이고요. 여기 체크되어 있을 때는 위드가 20, 높이가 20 그리고 보더 사이즈가 2픽셀 이래가지고 좀 더 커진 거 그리고 작았을 때는 기본 사이즈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포커스는 우리 인풋 태그에 포커스가 있을 때 클릭을 해서 얘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주어지는 거고요. 포커스 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 오렌지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오렌지로 바뀌어 있는지 우리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enabled는 이 속성에 disable, enable이 있어요. 기본값으로는 enable이고요.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요.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disable이라는 속성을 쓰면 되는데요. 인풋에 disable이라는 속성이 되어 있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disable인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주자라는 거고,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우리 인풋 태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풋 타입 텍스트 넣어주시고요. 얘를 disabled 넣어주시면 우리 보면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인풋 태그에서 아무것도 안 써지는 거, 클릭 안 되고 회색깔인 수정이 안 되는 값인 인풋 태그는 disabled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입력을 받은 거를 수정 못하게 하는 거, ID 값, 우리 회원정보 수정 들어갔는데 ID 값 막혀 있잖아요.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disabled 되어 있는 인풋 박스를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이 disabled 되어 있는 애는 속성을 주고 싶다면 인풋에 어떻게? 네, 콜론에 disabled 해주고서 여기다가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해주시면 파랗게 변한 거 보이시죠? 기본 속성은 회색인데, 자, 이거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구조 선택자 확인해 볼게요. 구조 선택자는 우리 선택자 하위에 있는 레벨들에 대한 요소를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일 많이 쓰기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리스트가 되어 있을 때 이들 중에 누구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애들만 이렇게 정의를 해줄 텐데, 자, first child 해주면 형제 관계에서 첫 번째 것만, 그리고 last child 하면 형제 관계에서 마지막 태그에서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것만 사이즈를 뭐 해주거나 아니면 첫 번째 것만 옆에 테두리를 그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속성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잊지 않고 first child, last child 사용하면 됩니다. 자, li라는 그 형제 구조가 제일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에 li 태그를 가지고서 지금 테스트를 해봤고요. 보시면 nth child 하는 경우에는 수열로 형제 관계에서 앞에서 수열 첫 번째 태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nth child 해서 en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아이들이 오렌지색으로 변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2번, 4번, 6번이 오렌지 색깔로 변경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nth child 해가지고 e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 수열에 플러스 1 된 내용들. 우리 수학 어렵죠?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지금 두 번째에 있는 거에서 플러스 1이면 몇 번째예요? 3번. 그리고 여기 4번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4 플러스 1은 5죠. 그래서 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홀수로 되어 있는 애들 1, 3, 5에 대해서 블루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수열이나 first child, last child 잘 이용해 보시면 그 배열들, 특히 갤러리 형식의 아니면은 그 리스트 형식의 내용들을 좀 더 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스타일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선택자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애를 어떻게 꾸며줄 거냐 라는 걸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값을 넣어서 어떻게 꾸며주려고 하지만
그 대상들을 명확하게 타겟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먹였는데 다른 애들까지 적용이 돼서 깨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자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깨지는 부분들은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것으로 선택자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